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회견과 함께 하락했던 미국 증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표현은 아침부터는 그렇지만 상당히 좋았다가 또 크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우지수나 S&P 나스닥 마찬가지인데요. 오후 2시 전, 미국 현지 시간 네.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전까지는 잔잔했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고요. 딱 발표분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때 다우지수가요 400포인트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끝날 때는 50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게 지금 매일 1시간,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주가가 쉽게 해서 거의 1000포인트가 움직인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는 오른쪽에서 중간부터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딱 그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미국에서 2시에 이제 발표문이 나왔거든요. 네. 발표문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리뷰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월가의 사람들은 이 몇 개의 문장을 좀 주목하자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 일종의 많은 분들에게는 스탠스의 변화, 입장의 변화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피봇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75bp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75bp 결정 났죠. 12월에 이제 워낙은 당초 50bp였는데 최근의 상황으로 75bp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50bp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50bp란 말은 하지 않았으나 다음번 미팅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다음 누적적으로 지금 소위 타이트닝을 계속해온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조정 그리고 양적 자금의 어떤 회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일단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나 금융시장에 시차를 갖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보면 타임 레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 레그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기본으로 해서 뭔가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좀 줄일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일종의 피봇이다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네네.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제 기억에는 3시 15분 정도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질의응답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쏟아졌다라고 네네.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질의응답 내용을 그냥 바로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 많고 여전히 자기네가 노력했던 것이 아주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도가 나오면 그나마 해석이 우리가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기억하실 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입니다. 네. 노동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있었고요. 어저께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좋겠다. 그걸 이제 JP 모건 얘기하고 블랙락에서 릭 라이더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딴판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이 완화된다 이렇게 자꾸 슬로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런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부동산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부동산 거품이 꺾이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진짜 아직도 핫하고 아직도 조정받을 여지가 많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했지만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좀 냉혈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냉정히 얘기했다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뭐 금리 인상 속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한 거 이겁니다. 터미널 레이시라는 얘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최종 정책 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에서 4.25가 됐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네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는 4.4, 내년에 4.6이 지난 점도표상에서 예측됐던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줄일 수 있죠. 속도는 지금 75bp로 50bp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생각보다 더 높이 갈 수 있고 더 길게 간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한마디로 충격파를 먹인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빠르지만 그래도 4.6까지만 네, 이라고 네, 생각을 했다면 네, 네. 이제는 뭐 0.5로 내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 하지만 5까지 더 오래 갈 걸.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거가 현지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마무리라는 것은 이제 최종 언제 끝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그리고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논의 자체가 아주 뭐랄까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Very premature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거 성급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더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논의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결정타를 먹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 따라서 도대체 그럼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릴 거를 제가 오늘 그 페드 워치투를 갖고 보여드리면 네. 12월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2월을 다시 50bp 올릴 가능성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를 갖고 어떤 파생 상품에서는 2월에도 지금 50bp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에 벌써 4.7에서 50포인트가 되겠고요. 3월에 보면 5에서 5.25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월이 최종 금리인데 당초 생각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1월은 아직 먼 얘기지만 그때 되면 다수는 그때 되면 내리지 않겠느냐 네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보면 어제랑 비슷하게 3월이 최종 금리는 맞는데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가 보셔야 되겠고 이 최종 금리가 언제 끝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그렇죠. 근데 지금 3월이 그나마 희망인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더 지연될 수 있고 그러겠네요. 지금 논의 자체가 너무 조개넘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오늘 있던 상황을 금리 차원에서 보여드린 그림만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정책 금리 기대치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페드 워치 툴 같은 경우에서 역으로 만들어내는 금리가 되겠는데요. 제일 아래서부터는 1년 한 달 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흐릿밋하게 보이는 것이 일주일 전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위에가 두 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연설 이후가 되겠고요. 연설 전에 발표문만 나왔을 때보다 약간 높았지만 그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오늘의 이런 소위 사단을 네네.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10년물 금리도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고 미국 달러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보고 월가에서도 분명 어떤 코멘트를 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런 정책 금리는 발표하는 날 제가 제프리 군드라가 TV에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네. 바로 오늘 CNBC에 바로 직전까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전히 똑같죠.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리세션 진입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리세션의 얘기는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지금 월가나 이런 사람들 연준에서 지금 바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상대 반대 급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프라이스 가격이라 그러면 그 가격은 리세션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 이 모든 것은 결국 내년에 리세션을 가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프리 군드라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지금 베어마켓에 지금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멀지 않아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결과를 보고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씩 더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